저, 그, 앞반에서 화폐 시장 같이 드디어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지금, 그, 저, 지금 새로 챕터가 바뀌었어요. 챕터 제목이 뭐냐면, 채권 듀레이션, 이런 거고요. 음. 하여튼, 채권 듀레이션이 미분하고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 하고 있었는데, 금융에 미분이 필요하냐? 아, 필요하니까 배우겠지. 그지?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는 항상 켜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마이크는 항상 켜놓으라고 이야기했죠. 네. 김도현 씨, 지금 김도현 안에서 씨. 누가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잠시만. 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저 주변에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나요? 방금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서 그죠? 잠시만. 네.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 수업을 해야지 그게 수업 준비가 된 거다라고 아마 공지에 적혀 있는데 공지를 열심히 안 읽은 거죠. 아니요. 네. 아니면 저 공지는 봤지만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 말을 아니, 해뒀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지금 김도현 씨한테 막 야단치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도 열심히 안 읽어요. 예. 열심히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시그널을 주지만 스피커 감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겁니다. 예. 오케이. 아니, 좀 무슨 이야기했지? 아니, 미분이 필요하니까 하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이 뭐 어떤 개념이길래 뭐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에서 디리브티브라는 말이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 지금 리뷰하고 있는 겁니다. 파생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미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 시간 이제 수업 들어보면 알겠죠, 그죠? 예, 별거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1.2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함수, 선형함수, 비선형함수. 그래서 함수가 뭐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중에 어떤 아주 특수한 형태가 뭐냐면 선형함수, 직선으로 나타나는 함수이고 그거에 얘도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 마지막이 뭐냐면 시장 모형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시장 모형이 뭐냐 하면 X축에다가 코스피의 수익률, 그다음에 Y축에다가 삼성전자 수익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점들을 찍을 수 있잖아요. 이 점들 찍은 걸 보고 뭐라 하냐 하면 산점도, 스캐터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캐터 다이어그램을 보고 있으면 X와 Y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대략 볼 수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모양이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걸 대표하는 어떤 직선을 한번 꺼보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 선형회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뭔가 회귀했다 이런 거예요. 예. 회귀식을 우리가 엑셀에서 찍을 수 있는데 찍고 수식도 표현할 수 있는데 수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지난 시간 동영상을 듣지 않았지만 이렇게 과제가 뭐냐면 코스피하고 삼성전자의 시장 모형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그죠? 예. 일단 코스피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수익률이 필요하겠네. 그지? 그래서 어디 뭐 가보면 코스피 수익률과 삼성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음. 저는 그냥 저 HTS에서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HTS에서 아마 이런 기능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쓰고 있는 HTS는 삼성증권인데 아이 또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 막 나오네. 빠른 속도로 지우고 오케이. 차트, 종합 차트. 오케이.
이 코스피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 종합이네, 그지? 그죠? 오른쪽 클릭하고, 텍스트 윈도우, 엑셀로 전환. 근데 이거 월별인 것 같은데? 이거 월별인데. 뭐 그냥 월별로 합시다. 일별로 하지 말고. 월별로. 음.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요게 지금 코스피인 것 같아. 음. 됐어요? 다시, 삼성전자 HTS로 가서, 개별 종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한다고? 삼성전자. 자, 오케이. 삼성전자 나오네. 그죠? 예. 오른쪽 클릭하고, 다시, 텍스트 윈도우, 엑셀 파일로 전환. 음. 요게, 삼, 삼, 삼성전자. 오케이? 예. 이두 개를 카피해가지고, 복사하고, 저는 컨트롤 C라는 그 단축키를 썼어요. 그럼 일로 가가지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는 단축키를 썼어요. 쓰면 지금 산전하고 두 개가 일자가 일치하네요, 그죠? 어, 어. 뭐 정렬하는 걸 마찬가지로 어떤 단축키를 썼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숫자 그 일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25년 4월이 지금 가장 위에 있으니까 25년 4월이 가장 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름차순을 하니까 이렇게 됐네. 그죠? 예. 일단 그 X 변수하고 Y 변수가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계산해야겠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오늘 가격 나누기 어제 가격 빼기 1.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나오네. 그지? 삼성전자의 수익률. 왜냐하면 수식이니까. 그죠? 예. 중간에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수익률을 쫙 구했네. 쫙 구했죠? 그죠? 예. 자, X가 코스피 수익률이에요. 아까 시장만 보니까. X가 코스피 수익률이고 Y가 삼성 수익률이었잖아. 그지? 어딜 들어간다고? 삽입. 여기 보면 이게 산점도인 것 같은데. 스캐터 다이그램인 것 같은데. 오케이. 나왔네요. 오른쪽 클릭하면 차트 이동. 해서 지금은 시트 안에 있는데 차트로 옮길 수도 있네요. 그럼 이렇게 차트로 옮겨졌네. 그죠? 예. 어, 다시 오른쪽 클릭하고 데이터 선택에 가가지고 어,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오케이. 자,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점 찍고 점들 찍고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추세선 추각하는 게 나오네. 추세선 추각. 됐네. 그죠? 그러니까 디폴트가 아마 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에 지금 추세선을 추가할 거예요. 지금 뭐도 하라 그랬냐면 수식을 차트에 표시도 해야겠지. 그 다음에 RZ 값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됐죠? 예. 뭐 글자 좀 작아요. 글자 좀 작으면 전체를 잡고 왜 안 돼? 전체를 잡고 좀 글자가 커졌네. 그지? 아이 차트 가운데에 지금 이 저 X축이 있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요 숫자 잡고 오른쪽 클릭해서 축 서식 가가지고 여기 어디 있노? 레이블이 축의 옆인데
낮은 쪽으로 하면 밑으로 떨어지네. 그죠? 요것도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요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오른쪽 클릭하고 추서식 가서 레이블 위치를 축 2협이 아니고 낮은 쪽으로 하니까 왼쪽으로 갔네. 그지? 가령 축 제목을 뭐 시장 모형이라 한번 적어볼까? 예, 시장 모형. X축 제목하고 Y축 제목도 좀 적고 싶은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나? 아닌데. 검토도 아닌데. 디자인이네, 디자인. 디자인, 풀다운 메뉴에 디자인을 가보니까 차트 요소 추가가 있네. 거기다가, 어, 축 제목을 지금 이제 삽입을 할 수 있겠네요. 기본 가로축, 기본 세로축 하니까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 제목이 나왔네.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우리 X가 코스피였죠? 그다음 Y는 뭐였어요? 삼성전자요. 삼, 삼성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죠? 예. 한번 이 동영상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거 금방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게 우리 과제입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 시장 모형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뭘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X가 하나밖에 없는 걸 보고 이제 단순 회귀라고 이야기하는데 X가 사실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X1, X2, X3 이렇게 지금 코스피 스윙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고 단순 회귀라 하는데 단순 회귀는 그냥 엑셀로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다시. 어, 지금 우리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금융에 미분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니까 배우는데 왜 필요하냐? 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 이제 지금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 중에 이런 식의 선형함수는 사실은 별로 미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해 안 변해? 선형함수이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울기가 별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한 번 딱 알면 딱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함수 중에는 비선형 함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선형이 아닌 함수를 비선형 함수라 그래요. 그죠? 예. 우리 얘가 뭐냐 하면 100만 원을 연복리 10%로 T는 예금했을 때 원리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FB는 PB 1 플러스 0.1의 T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T에 대한 무슨 함수? 이 함수를 보고 제곱으로 있는 걸 X가 제곱에 있는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는데 이상하지? 지수 삼성전자. 함수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수 함수고 지수 함수는 직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죠? 예. 근데 요게 무슨 함수냐 하면 지수 함수이고 그다음 뭐예요? 지금 보니까 T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 따라 가지고 알겠어요. 공비가 1.1이에 맞잖아. 1.1에 1제곱, 1.2에 2제곱인 공비가 1.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야? 등비 함수, 등비 수열. 그지? 등비 수열이 뭐냐면 비선형 함수인 거네. 네. 응. 그지? 예. 예. 이자율하고 채권의 관계도 비선형 함수. 우리 할인채 배웠잖아. 할인채는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FB를 액면을 뭐로 나온다고? 1 플러스 Y의 T제곱으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Y에 대한 비선형 함수예요. Y가 지금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분자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뭐지? 이 Y는 X분의 1 하면 이 함수 이건 뭐지? Y는 X분이 하여튼 직선은 아니잖아. 그지? Y는 X분의 1 이런 형태면 그지?
그리고 y는 x분의 1을 보고 우리 뭐라 해? 뭐라 하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하이퍼볼릭인데 하이퍼볼릭이 뭐지? 쌍곡선인가? 아니 찾아봐요. 네. y는 x분의 1은 뭐 어떤 함수이냐, 어떤 형태냐 하면 뭐 아마 뭐 타원, 쌍곡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 아마 쌍곡선일 거야, 쌍곡선. y는 x분이면 x분의 1이면 그래프가 이래 되잖아. 이래 되잖아. 그지? 이런 걸 보고 아마 쌍곡선 이렇게 얘기할. 여하튼 whatever 이게 뭐예요? 직선이 아니잖니? 라는 거죠. 직선이 아니잖니? 예. 그러니까 지금 채권 듀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채권 듀레이션은 뭐냐? 미분이라 그랬는데 왜 미분이 필요하냐 하면 이자율과 채권 가계의 관계는 직선의 관계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찾아줘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 함수는 전부 다 비선의 함수고요. 그러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지수 함수, 쌍곡선 전부 다 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미분을 채권의 듀레이션, 채권의 미분을 배우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 미분은 뭐라고요? 접선의 함수. 기울기. 엽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형합수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 지금 경제원론 시간에 안 배웠어요. 네. 배웠어, 안 배웠어. 아이, 참.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즉각 좀 리스폰스를 해달라니까. 안 배운 것 같습니다. 어? 안 배운 것 아직 같습니다. 형합수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운 것 같습니다. 안 배웠어. 오케이, 좋아. 그럼 형용함수가 뭐냐? 형용이 뭐냐면 그냥 기쁨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배웠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 형용함수는 뭐라고? 형용이 뭐라고? 기쁨이라고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피자 한 개를 먹으면 내가 기뻐요. 기쁨이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 생깁니다. 생겼을 거 아니야? 그걸 이게 피자의 개수, X축이 뭐야? 지금 피자의 개수잖아. 피자 개수에 따라서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효용 함수야. 기쁨 함수야, 기쁨 함수. 그냥 효용 함수로 가지 말고. 됐어요? 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이 고등학교 경기 수학이 나온 거라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경제 수학 들은 학생들은 지금 배웠는데 지금 안 배웠다고 나한테 지금 구라치는 거야. 그리고 그 경제 수학을 안 배운 친구들도 금방 저한테 배운 거라니까. 기쁨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피자 한 개 먹으면 좀 더 기쁠 거 아니야. 안 먹은 것보다. 피자 두 개 먹으면 한 개 먹은 것보다 더 기쁠 거 아니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효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효용을 피자의 개수에 대한 효용의 크기를 나타낸 어떤 관계, 함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효용 함수라고 한다고. 대짓이야. 더 없어. 오케이? 예. 피자 두 개 먹었을 때 총합은 어떻게 구해요? 피자 두 개 한 먹었을 때 총합은 어떻게 구해요? Q에 2를 대입하고. 여기다 이 대입하면 돼. 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그다음에 피자 두 개를 먹은 후 세 개를 먹었을 때 한계형을 구해라. 자, 한계형 알아 몰라? 음, 알아 몰라. 알고 있습니다. 들어만 봤습니다. 아이씨, 형 함수를 모르는 놈이 어떻게 한계형을 알아? 이씨, 구라친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오케이, 한계형이 뭐야? 그 단위가 한 개 더 증가했을 때 그렇지. 증가하는 한계형은 수명. 그러니까 피자가 한 개 더 증가했을 때 더 증가하는 걸 한계형이라 그러는데 왜 지금 이 한계형이 이제 미분이라는 게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형함수가 직선의 형태예요, 곡선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 every 포인트마다 한 개 먹어서 한 개 0에서 1로 갈 때 한계형하고 1에서 2에 갈 때 한계형하고 2에서 3에 갈 때 한계형이 다르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대입한 다음에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2 집어넣고 U 구하고 3 집어넣고 U 구하고 그죠? 그래서 3 집어넣고 구한 U 빼기 U3 빼기 U2 하면 한계형이 나와. 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네. 오케이? 땡! 자, 그거는 뭐예요? 미분이에요, 미분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미분은 뭐가 미분이에요? h가 다시 계속하세요. 어디였나? 어디였나? 음. 자, 미분은 뭐냐면 뭐라고요? x하고 x 플러스 h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차이의 두 개, 그 기울기 말고 요것만 나 구하면 지금 이제 한 단위 증가했으니까 h가 1이죠. 그죠? 그러면 그건 차분이지, 차분. 음. 미분은 뭐냐면 요 h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 제로로 가서 그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미분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 오케이 뭐 그 한계용은 그냥 한 단위 증가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한계용은 맞겠지. 그렇지만 이게 미분은 아니네. 그지? 요 문제의 한계용은 미분은 아니네. 그죠? 차분이지, 차분. 자, 이런 거죠. 유튜브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요거. Q가 1단위 증가했을 때 Q가 몇 단위 증가하는가를 2라는 포인트에서 이벨리에이트 하자고 하는 말은 무슨 U3 빼고 빼기 U2 해가지고 하는 거지. 요거 구할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있겠지? 네. 그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델타 Q를 0으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요걸 미분해야겠지.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 U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Q입니다. 아이 Q를 10Q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데? Q에 대해서 10 미분하는 거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2Q입니다. 2Q, 그지?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2Q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은 다르겠지. 네. 그죠? 예. 뭐 그거 구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몇 개의 피자를 먹어야 하는가? 이거 문제 풀 수 있어요. 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몇 차 함수예요? 이게 몇 차 함수예요? 자, 함수에 Q가 X야. Q라고 생각하지 말고 Q가 X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야? Y 이꼴 10Q 빼기 10X 빼기 X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한 몇 차 함수? 참. 이차 함수 함수. 이차 함수의 하고 지금 이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지금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 이차 함수의 모양이. 어. 요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요 포인트 찾기 문제잖아. 요 포인트 어떻게 찾아? 이번에서 0이 되는 값 오케이. 찾으면 U 프라임 이꼴 제로인 X를 찾아가지고 그다음 그 X를 U에다 집어넣으면 그 X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최대값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얘기하면 대칭되는 Y축은 어떻게 그 식이 구해진다고? X가 언제?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야기하면 이 극값은 어디에 있다고? 대칭축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요게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요거의 X 포인트는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2분 2A분의 마이너스 B 기억나요? 근의 공식 네. 기억나요? 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A시의 가운데가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대칭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 있잖아.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음. 네. 오케이. 그래서 그였다고. 자, 그거네.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최대가 되니까 그 X 포인트를 구하고 그 X 포인트를 U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보통 우리 이렇게 하지 않냐 이거지. 미분해가지고 이꼴 제로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0 0이 되잖아. 0이 되니 그 0인 그 X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X 포인트에서 6값 집어넣어서 최대화되는 효용을 찾으면 되겠죠. 할 수 있어요. 네. 네.
피자의 효용 함수를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함수가 있으면 우리 함수는 항상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표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식은 이미 주어졌고, 그러니까 표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엑셀로 할 수 있겠지? 네. 자, 문제 8번은 뭐예요? 비용이래. 이거 어느 공장이겠지, 그지? 비용인데, 그러면 생산량이 있을 거냐? 그게 X인 것 같아. 여기 지금 Q라고 표현해 놓은 것 같아. 그지? 이것도 몇 차 함수? 참, 3차 함수, 2차 함수. 그지?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 Q 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다른, 그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러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질문이 뭐지? 처음 500개를 생산하고 10개를 추가 생산했을 때 소요되는 단위당 평균 비용을 구하라. 뭐 구하면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500개를 생산하고 난 직후에 평균 비용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함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림을 그려보니까. 예. 그래서 요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좀 달라졌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차 함수인데, 근데 그 지금 q 제곱의 개수가 10이고, 그죠? q의 개수가 1이고, 그다음에 절편은 그냥 700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지? 그 다음에, 이 물건의 가격이 200원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Q에 따라 가지고 수익, 비용, 이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 예? 오케이. 자, 수익, 비용, 이윤, Q에 따라서 수익, 비용, 이윤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는데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풀지 말고. 요걸 한번 네. 풀어보세요. 예. 아니, 자, 비용 함수가 주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윤, 표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이거 왜 할까? 기업의 목표는 한눈에 뭘까? 보기 쉽게 하려고. 합리적 기업의 목표는 선택을 뭘까? 할 목표는 뭘까? 음, 이윤 극대화. 이윤 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을 찾자. 이런 거지. 그지? 그러면 뭐 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요 수식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건데, 뭔가 이윤식을 계산할 수 있어. 수익식을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 비용식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수익 빼기 비용 하면 이윤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음, 이윤식을 놔둬놓고, 그다음에 뭘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2차 함수니까.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미분해가지고 미분 이꼴, Q 이꼴 제로인 Q를 찾아가지고 그 Q만큼 생산한 거 이윤극대화 Q 스타를 구한 거겠지.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지금 미분을 배우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거지. 여기는 지금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뭐냐면 손익분기 생산량 또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건데. 그리고 이건 뭐냐면 해석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수식으로 풀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해석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엑셀의 해찾기를 여기서 수치적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수치적으로도 풀어보고 그다음 두 답이 같은지도 한번 찾아보라. 이런 거지. 할 수 있겠어요? 네, 안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만약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충분하지 않다면 이거 풀어보면서 이제 되겠지. 그러니까 왜 미분을 배우느냐 하면 결국에는 최적화를 위해서 배웁니다. 라는 이야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적화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경제 문제처럼 이윤극대화해야 되는 생산량 이런 구하는 것도 이지 않겠냐. 그죠? 음. 어, 교훈 해석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수치적으로 푸는 걸 저는 더 권장합니다. 이런 거죠. 이유는 정확한 값을 알고 히든 계시는 거죠? 피겨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꼭 보세요.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음. 히든 피겨 하면 이게 뭐 어떤 뜻일까? 한국말 번역하면. 히든, 숨겨진, 숫자? 네. 어. 근데 피겨즈라고 하면 뭐 어떤 의미도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물 하는 말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러나진 않았는데 아주 숨겨져 있는 어떤 뭐 가령 뭐 피겨즈를 제가 번역을 영웅이라고 할까? 그럼 어떻게 숨겨진 영웅? 음. 나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소련이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JFK 시대에 이 미국하고 소련하고 우주 이 저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 말하자면 더 빨리 달에 누가 보낼 수 있느냐 더 빨리 유인 우주선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뭐 인공위성을 어디까지 쏘아 올리느냐 이런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나사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히든 피겨 아주 숨겨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캐서린 존스다 이런 이야기지. 음. 이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어나리티클리 푸는 거지. 흑인 여성인데 수학을 엄청 잘하는 양반이었던 거지. 그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새로 도입이 되는 거예요. IBM 컴퓨터가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려. 그 자리에서.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과거에는 컴퓨터가 별로 성능이 안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어널리컬이 문제 푸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죠. 이 캐서린 존스. 이 양반처럼.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나사에 있던 그 IBM 컴퓨터보다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라는 거지. 1960년대에 나사에 있는 메인프레임보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있는 컴퓨터가 더 좋은 컴퓨터라니까.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누메리컬리 이 문제를 푸는 게 낫다는 거지. 앞으로 이게 더 유용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 우리 해치기도 했고 하니까 이 문제를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요는 뭐냐면 수식을 셋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식을 엑셀에다가 수식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 값이 있고 목표 셀이 있고 그다음에 값을 바꿀 셀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최대하냐 최소하냐 아니면 지정값이냐 이런 이슈지. 그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하여튼 해석적으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수치적으로도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네. 액면 100원, 만기 30년, 만기 수익률 Y인 할인채, 만기 수익률 이 상승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을 그려라.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자, 액면이 100원이니까 100, 그다음 만기 30년이니까 1 플러스 Y의 30 제곱, 이꼴 P. 그럼 Y 값을 0.01, 0.02, 0.03, 0.04 이래가 쭉 놔둬놓고 거기에 대해서 P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림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게 그 쌍곡선 형태라는 거지. 아까 y 꼴 x분의 1 같은 그런 형태잖아. 그죠? 그죠? 예. 그렇고 이게 선형이에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이에요. 음, 예. 선형입니다. 선형함수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 숫자만 알면, 그러니까 아까 시장 모형이 그런 거였죠. 요 베타 i라는 숫자만 알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비서행 함수는 기울기가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기울기 알아야 되니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미분이 필요한 거지. 이제 이 도함수를 알고 있으면 그냥 다 알고 있게 되거든. 지금 어느 누군가가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가깝거나 아니면 마이크의 감도가 좋거나 아니면 스피커의 볼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하울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저한테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절해야겠죠. 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사용하지 말고 헤드셋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 아니면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잘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 셋업하는까지가 수업 준비라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채권 듀레이션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채권 듀레이션 미분의 금융이에요. 미분의 금융이고 채권 듀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채권 듀레이션 배우고 나면 나중에 또 그 다음 개념으로 채권 볼록성이라는 개념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채권 듀레이션은 누가 만들었냐면 맥클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맥클리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듀레이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맥클리 듀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클리는 뭐 어떤 거를 계산을 하고 싶었냐면 그 이자율 퍼센트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격의 퍼센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지금 현재 5%인데 5%에서 6%로 1%포인트 올라가면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까? 아니면 5%에서 4%로 떨어지면 그럼 채권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 안 할까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채권 매니저라고 생각한다면 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지를 내가 미리 짐작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디파인 한 거죠. 그죠? 예. 여기 지금 요걸 보니까 우리는 미분은 뭐가 미분이에요? 요게 미분이죠. 맞잖아요. Y의 변화에 대해서 T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요거라는 거지. 이자율이 1% 변화했을 때,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이 몇 퍼센트 떨어지는가 하는 거. 왜냐면 요거는 금액이잖아. DY 하는 거 뭐냐면 4%에서 5%로 1% 포인트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떨어졌잖아. 근데 네. 100원 떨어지는 개념보다는 뭐가 더 좋냐 하면 이게 더 좋은 개념 아니냐 이거지. 이게 수익률이잖아, 수익률. 이해 갔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위쪽에는 P분의 DP가 있고 요거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Y는 굉장히 작아서 Y분의 DY 하는 것보다는 이거보다는 1 플러스 Y분의 DY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로스 일드죠. Y는 그냥 일드인데 1대칭 형태죠. 그죠? 예, 그래서 1 플러스 Y분의 DY.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컨셉은 뭐냐면 이자율 퍼센트 변환, 채권의 퍼센트 변환. 어, 탄력성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경제원론 시간에 탄력성이라는 개념 배웠냐고.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거 배웠냐고. 네. 그것도 이거와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이거잖아. 그 P분의 DP 분의 뭐죠? D분의 DD잖아. 아니면 S분의 DS잖아. 그게 탄력성이잖아. 가격이 1%, 가격이 1원 올라간 게 아니고 가격이 1%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수요량이 아니면 공급량이 몇 퍼센트 변했는가 하는 게 우리도 관심사항이니까 이게 탄력성이잖아. 그죠? 예. 그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예, 예. 오케이. 어, 액면 100원, 만기 T년, 만기 수익률이 Y인 할인채 맥클리 듀레이션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이제 데피니션에 따라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미분해야 되겠어. 그지? 그러면 만기가 t년이고 만기 수익률이 y니까 그러면 100에 1 플러스 y의 t 제곱 이 p네. 그지? 근데 우리 아까 아까는 아니구나. 저 앞 세션에서 얘기했는데 이 분모에 지금
그 y가 있으면 그거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거나 1 플러스 y 마이너스 t 제곱에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일단 100은 그냥 그대로 t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앞으로 t 나가고, 그죠? 그 다음 뭐가 돼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제곱 되잖아. 마이너스를 다시 밑으로 빼면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y의 t 제곱분의 100이 뭐예요? p라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p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y가 있지. 그죠? 듀레이션은 데피니션이 뭐라고? 요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수식에 이거 1로 옮기고, 그 다음 p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또 마이너스도 1로 옮기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 되네. 자, 뭐 제가 지금 뭘 증명한 거예요? 할인세의 듀레이션은 뭐라고? T다. 아, 만기가 10년이야. 10년이면 신계의 맥클리 듀레이션은 얼마야? 아니, 지금 듀레이션이 T라며. 그러면 네. 10년 만기 할인세면 듀레이션이 얼마야? 10년. 10년이야. 오케이? 할인세 맥클리 듀레이션은 그냥 만기야. 오케이. 듀레이션이 영어로 듀레이션이 한국말로 뭐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아, 앞 장기간. 세션에 이야기했는데. 듀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뭐 존속 기간 또는 만기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듀레이션에 많이 들어간 거지. 아니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맥컬리는 사실은 만기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야. 맥컬리는 뭘 구하고 싶었던 거야? 이자율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는 민감 정도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걸 구해와서 도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만들어진 거야? 만기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부른 거야? 듀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야. 만기라고 불렀다는 거야. 존속 기간이라고 불렀던 거야. 오케이? 예. 근데 여기서 우리 나온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어떻다는 거야? 이자율이 1% 올라가면 얘의 변동성은 어느 놈이 더 크다는 거야? 장기채가 크다는 거야? 아니면 단기채가 크다는 거야? 전기체. 아,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생각이냐?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질 거야. 근데 어느 놈이 더 많이 떨어질까? 전기체가. 장기입니다. 아니면 장기채가 많이 떨어질까? 전기체. 장기채. 장기간은 많이 떨어질 거니까 만약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나는 장기채를 팔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장기채로 가면 좋겠지. 그지? 맞아요.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면 어느 놈이 더 많이 올라가? 전기체가 더 많이 올라. 아니잖아. 장기차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 자, 다시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 올라가 아니면 떨어져?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아니, 이자율하고 채권 가격 관계는 뭐 여기 관계예요. 분모에 지금 1 플러스 y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관계. 오케이. 다시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 올라가. 근데 같은 1% 떨어지더라도 채가 더 많이 올라갈까? 아니면 장기채가 더 많이 올라갈까? 전기체. 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장기채 포지션을 장기채로 전기체. 옮기면 좋겠죠. 됐어요? 이자리 올라갈 때는 장기채를 단기채로 옮겼다가 이자리 떨어질 것 같으면 장기채로 포지션을 옮기는 그런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겠죠. 이거죠. 맥클리 듀레이션 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오케이? 자, 핵심 할인채 맥클리 듀레이션 T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듀레이션은 듀레이션이라 이런 부른 거다. 예.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인세 만기가 걸수록 이 채권 가격 이자리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면 이자리 올라갈 때는 단기채로 이자리 떨어질 때는 장기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만기 수합이라고 이야기해요. 머추리티 수합 또는 뭐 duration play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this person is 맥클리 이네 그죠? 예. 어, 그러니까 뉴욕에 있었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 뉴스쿨에서 교수에 딱 하니까 뉴욕에 계속 있었네. 그죠? 이 할렘에 있다가 그다음에 저 맨하탄 아래쪽으로 떨어졌구만. 이 사람은 뭐야? 이 저 펀드라 아니 그 실무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이 사람의 책에 이제 매클 듀레이션이라는 게 개념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예. 책 제목이 보니까 뭐예요? 이자율의 움직임, 그다음 채권의 수익률의 움직임, 그다음 주가의 움직임. 언제 1856부터 해서 뭐 이런 그 그러니까 뭔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하고 그다음 채권 수익률하고 주가가 어떤 관계 있는지를 막 이렇게 규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묘한 사실을 발견한 거지. 뭐 뭘 발견한 거야? 채권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뭔가 이 더 가격이 급변하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맥클리 브레이션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요. 만기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두레이션이 바뀔까 안 바뀔까 또는 기울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 것 같아 안 바뀔 것 같아 그럴 것 같습니다. 바뀔 것 어, 같아라는 거지 그지 네. 가령 이를테면 지금 그냥 저 기울기라고 이야기하면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y 이꼴 x분의 1 같은 형태잖아 쌍곡선의 형태라 그랬잖아 그죠 쌍곡선의 형태인데 그걸 한번 미분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이 분모에 붙잖아 그러면 또 한 번 더 미분해도 세제곱이 붙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선형함수는 아니지. 만약 한 번 1차 도함수가 직선의 형태이면 그다음부터 이 미분은 안 바뀔 건데 지금 1차 도함수가 직선의 형태가 아니니 그게 당연히 바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2차 미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게 뭐냐면 기울기 변화인 거죠. 기울기 변화고 기울기 변화는 뭐라고 부르냐면 볼록성, 컨벡시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거리에 대해서 시간을 1차 미분하면 그게 뭐예요? 속도죠. 우리 속도 어떻게 해요? 시속 100km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거는 뭐예요? 분모는 뭐지? 시속 100km 했을 때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시간이잖아. 시간, 한 시간이잖아. 시간, 한 시간이고 그다음에 분자는 뭐예요? 거리잖아. 100km. 그지? 근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거리에 대한 시간의 1차 미분이 속도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근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 이 물체의 이 동학을 우리가 뭔가 묘사하려면 그러면 그 속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닌 거지. 왜냐면 내가 가속도 하잖아. 100km 달리다가 120km 올렸다가 다시 또 80km 떨어뜨렸다 이런 짓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속도가 변화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야지 이 물체의 동학, 이 자동차의 동학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차미분, 가속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거리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 그 말이 뭐냐면 속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자율 두레이션 번역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이자율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화를 두 번 미분한 거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볼록성, 컨벡시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필요한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볼록성은 이렇게 정의돼요. 음. 볼록성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이제 보통 C 스타라고 이야기하는데 C 스타는 보니까 지금 뭔가 D 제곱 그러니까 우리 저 2차 미분이면 사실은 이거잖아. 요게 2차 미분이잖아. 아까 두레이션도 1차 미분은 사실은 이게 1차 미분이잖아. 근데 여기에 이거는 지금 그냥 변화니까 변화분이니까 여기다가 P로 나눠주고 1 플러스 Y로 나누니까 이자율 1%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퍼센트 변화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퍼센트 변화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죠? 음.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1 플러스 Y에 제곱하는 이런 항이 없잖아,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요거는
요런 개념이라는 거지. 이자율 퍼센트 포인트 변화. 헷갈려요. 아까 두레이션에 저 맥클리 두레이션에는 1 플러스 y분의 2y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자율의 퍼센트 변화라고. 다시. 1%에서 2%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dy는 얼마예요? 1% 포인트죠. 그죠? 1 플러스 y분의 dy는 어떻게 돼요? 1%분의 2% 빼기 1%잖아. 그래서 1%가 되는 거잖아. 1%잖아. 아, 지금 예제 잘못 들었다. 5, 6으로 하자, 5, 6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1% 포인트죠? 요건 어떻게 돼요? 여기가 5%, 6, 5%니까 5분의 1%가 되잖아. 맞아요? 그죠? 여기 지금, 여기 그런 의미라는 거지. 요 의미가. 근데, 이제 왜 지금 헷갈리냐면, 맥클리 듀레이션은 이렇게 정의됐잖아. 지금, 마이너스 P분의 dP, 그 다음에 1 플러스 Y분의 dy,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자율 1%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퍼센트 변화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분자는 퍼센트 변화인데, 채권 가격의 퍼센트 변화인데, 분모는 뭐예요? 그냥 dy 제곱, 1 플러스 y의 제곱하는 게 없잖아.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자율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라고. 5%에서 6%로 올라갔으면, 그냥 1% 포인트 변화인 거잖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리고 사실은 볼록성은 맥클리 듀레이션에 대한 1차 미분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맥클리란 말을 안 쓰고 수용 듀레이션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볼록시티는 저 컨벡시티는 뭐냐면 수정 컨벡시티예요. 그래서 이 스타 표시 그러니까 보통 듀레이션도 수정 듀레이션은 D 스타를 표현해 주거든 보통. 요거는 데피니션이 뭐냐면 요게 데피니션. 차이 알았어요? 맥클리 듀레이션은 데피니션이 뭐였어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velocity는 뭐 어떤 거냐면 수정 듀레이션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데피니션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건 대략 인지하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런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정 듀레이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중요해요. 오케이. 액면 100원, 만기 T년, 만기 수익률 Y에 수정 볼록성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P 이꼴 1 플러스 Y의 T 제곱에 100. 근데 이거 미분하는 거 하기 힘들다 했으니까 이걸 다시 1로 옮겼지. 1 플러스 Y 마이너스 T승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는 건 이미 우리 계산했지. 한 번 미분하는 건 이미 계산했잖아. 아까 앞에서. 그죠? 두 번 미분하자고.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 요게 앞으로 T 나와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요건 원래 있었던 거고. 그지? 100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분모로 내려오면 T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캔슬아웃 시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없어지고 T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죠? Y, 1 플러스 Y의 T 제곱분의 100은 뭐예요? P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C 스타의 데피니션이 이런 거였으니까 P만 1로 지금 넘가주면 되지. P만 1로 넘가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네. 1로 값이 나오고, 요게 이제 그 정확한 값이에요. 그 수정, 그 볼록성의 정확한 값이에요. 근데 정확한 값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정확한 값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는 그냥 거의 0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Y라는 게 뭐 0.01, 0.02 이런 거니까
1 플러스 0.01의 제곱이면 사실 값은 있지. 사실 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대략 0이라고 치자. 이런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t하고 t 플러스 1이니까 사실은 t의 제곱은 아니지. 그지? 그렇지만 그냥 대략 t 제곱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냥 대략 t 제곱이라고 치자라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할인체의 수정 볼록성은 대략 t 제곱이다. 다시 할인체의 맥클리 듀레이션은 뭐였어요? 정확하게 exactly 뭐였어요? t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 퍼센트 변화에 대해서 채권가계 민감도는 장기차가 훨씬 더 민감할 것이다. 우리 알았잖아. 그지? 그러면 할인체의 수정 볼록성은 대략 T제곱이야. 그지? 그러니까 만기의 제곱만큼 뭔가 맥클리 듀레이션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예. 자, 볼록성이라는 게 왜 볼록성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래서 볼록성이 붙은 거예요. 어, 그 이렇게 이런 형태라 그랬잖아. 채권이. 그죠? 그러니까 가령 요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요건데, 그죠? 그러면 그냥 기울기만 가지고 본드 일드가 이만큼 증가한다면 그러면 아마 가격은 이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얘가 볼록하다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며. 볼록하니까 실제로 가격 변화가 그거보다는 덜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점에서 이 그냥 이게 선형으로 만약 건사를 하면 이까지 떨어지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게 측정해 주는 게 볼록성이 측정해 주는 거죠. 볼록하면 더 올라가는 게 더 많고 덜 볼록하면 이렇게 완만하게 볼록하면 그 이 선형으로 건사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좀 적다 이런 거죠. 어 이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직선이라면 요만큼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얘가 볼록하니까 좀 더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볼록성이 굉장히 큰 놈이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볼록성이 작은 놈은 덜 올라가겠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뭐 골치 아픈 걸 내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 인간들아. 이런 거지. 음,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이걸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예측하기 힘든데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지금 뭔가 이 실제 이 직선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굉장히 뭔가 그 손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이익이 좀 적게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익이 더 많이 나고 손해는 좀 덜 난다 이런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변동성 이야기예요. 지금 업사이드하고 다운사이드하고 둘 다 리스크가 있는데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으면 그러면 뭐야? 이자율의 변동성이 크다면 장기채가 훨씬 더 볼록하니까 아까 뭐였다고 할인채 그, 그 컨벡시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T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단기채하고 장기채하고 놔두놓고 보면 어느 게 훨씬 더 이 볼록성이 더 볼록한 거야. 장기채가 훨씬 더 볼록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면 많이 변동했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장기채로 가라는 거고 이자율 변동성이 좀 낮은 것 같아. 그러면 어디에서라는 거야? 그냥 단기채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는 이 2차 효과잖아. 왜냐면 지금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1차 효과는 듀레이션에서 일어나니까 별로 그렇게 요거는 별로 어, 말은 되는데 그렇지만 흔히 많이 쓰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실제 많이 쓰는 전략을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그냥 동일하게 둘 수도 있겠지. 이를테면 얼마로 두면 되겠어? 2년을 둘까? 그죠? 2년을 두는데 2년을 두는 전략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1년째 반, 3년째 반 해가지고 반반 하면 평균 내면 2년이잖아. 맞아요? 그다음 하나는 뭐예요? 그냥 2년째에다 몰빵할 수도 있잖아. 오케이? 예. 그러면 컨벡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컨벡스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에 1년의 제곱이지. 컨벡시티가 뭐냐 만기의 제곱이라고 해서 1년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그다음에 3년의 제곱에다 2분의 1 곱하고 하면 이게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 5가 나와. 그죠? 근데 만약 그냥 100% 2년치에다 몰빵했다면 2의 제곱하면 4가 나와. 무슨 말인지 가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한 거 1년하고 3년으로 이렇게 쭉 늘어났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바벨이라 그런다고. 우리 저 바벨 들 때 이렇게 바벨 들잖아. 그래서 바벨이라 그러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냥 하는 쪽에다 몰빵한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분릿이라 그래요. 총알 저 탄두 그걸 분릿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뾰족하다고. 그래서 분릿이라 그러고 바벨은 뭐냐면 이렇게 넓게 해놨으니까 바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같은 듀레이션을 맞추더라도 이렇게 여러 만기로 쭉 늘어뜨려 가지고 만드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분리처럼 그냥 하나에다 몰빵해 가지고 그냥 내 목표라는 만기에다 모든 종목을 다 몰빵할 수도 있다고. 그지? 근데 분리 전략은 컨벡시티가 작어. 바벨 전략은 컨벡시티가 커. 방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자율 변동성이 상승한다면 뭐 어떤 전략이 더 낫다고? 볼록한 게 더 낫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을 쓰는 게 좋은 거지.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급변하거나 급등하거나 급락할 것 같아. 그럼 어느 걸 쓰는 게 좋아요? 바벨을 쓰는 거지. 예. 만약 그냥 요 근처에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느 걸 쓰는 게 좋아요? 분리스 쓰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뭐야? 두 개의 듀레이션 효과는 동일하게 만들면서, 그지? 단지 뭐야? 컨벡시티 효과만 오픈시킨 거죠. 하나는 뭐냐면 컨벡시티를 크게 만들었고, 하나는 컨벡시티를 최소화시킨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액면 100원, 만기 30년, 할인채, 연이자율 10%. T를 바꾸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냐? 여기서 T를 바꾸면 요 만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림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 다음에 F를 바꾸면 그러니까 요 액면을 바꾸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예, 방금은 뭐냐면 X축에다 Y를 놔둬놓고 Y가 바꾸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냐 하는 걸 앞에서 우리 과제로 했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요 만기를 바꾸면 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일드는 그대로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 뭐죠? 그 F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제 하면 이 T에 대해서는 무슨 함수야? 지금 대략 우리 짐작하고 있는데 T에 대해서 무슨 함수야? 지금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P 이꼴 F에 1 플러스 Y에 T니까 T에 대한 무슨 함수야? 지금 얘가 그 분수 함수이기도 하지만 그다음 지수 함수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무슨 함수예요? 선형이에요, 비선형이에요? 비서님. 비선형이지. 그지? F를 바꾸면 F는 P는 F에 대한 무슨 함수예요? 요게 다 지금 값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선형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 T는 약간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이게 비선형이니까. 근데 F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냥 고정돼 있는 거지. 그죠? 예. 근데 그러면 그 T도 비선형이고 Y에 대해서도 비선형이니까 그럼 T에 대해서도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T에 대해서 뭐 이 저 맥클리 듀레이션 같은 그런 개념이 있냐? 없어. 왜 그럴까? 왜냐하면 T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 만기 10일짜리 체크를 샀어.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났어. 그럼 T가 얼마가 됐겠어? 9년 6개월이 됐겠지? 이해 갔어요,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내가 1투 머추리티가 10%인 채권을 샀어. 채권을 샀는데 6개월이 지났어. 6개월 뒤에 1투 머추리티가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에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죠. 이해 갔어요,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자, 다시.
F는 아예 처음부터 픽스되어 있는 거지. 액면이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만 원이면 만 원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액면의 변화가 채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왜 있냐고. 없잖아. 라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그죠? T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 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예요? 우리가 예측이 완벽하게 가능하잖아. 6개월 지나면 만기가 6개월 줄어들었겠지. 10년이 네, 지나면 만기가 되겠지. 라는 걸 정확하게 알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T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지. T가 바뀜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바뀌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완벽하게 예측하니까. 우리가 왜 Y에 대해서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그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미분을 관심을 가졌냐 하면 이게 일단 비선형이고 1번,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Y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이 Y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민감한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오케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개 들어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원 스텝 퍼더 간 거지, 지금. 왜냐하면, 채권의 듀레이션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채권은 듀레이션을 한 번 더 미분한 볼록소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맛이 가는 거지, 지금. 이해 갔어요? 예. 근데 앞쪽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들어가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새로 배운 내용을 메모리에서 박아 넣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정확하게.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오늘 한 이야기가 별거 없어요. 어, 그 할인체에 맥컬리 듀레이션을 유도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 좋지. 그지? 그거는 사실 별 필요 없는 거잖아. 마지막에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할인체에 맥컬리 듀레이션은 뭐라고? 이, 뭐라고? 이, T라고. 그지? 그 다음에 할인체에 수정 볼록성은 대략 뭐라고? T 이 제곱, T 제곱, 제곱이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뭘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냐면 맥컬리 듀레이션의 데피니션은 뭐라고? 이자율 변할 이자율 때, 퍼센트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퍼센트 변화입니다.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정 볼록성은 데피니션이 뭐라고? 이자율 퍼센트 포인트 변화에 대한 수정 듀레이션의 변화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주장하고 싶으냐면, 이거 데리베이션 지금 외우고 있어요. 이게 왜 이리 되는데요? x에 n을 미분하면 nxn-1 되는 거가 왜 이리 되는데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을 미분을 하고, 근데 정명은 뭐냐면 이거라니까. x 플러스 h에 n승 빼기 x의 n승 분의 h 리미트 h 이퀄 0로 해보니까 nx n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안 거라니까. 뭐 별거 없다니까. 지금 가령 이거는 이거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맛이 가는 거 아니냐고. 아크 사인 x를 미분하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 스퀘어의 분의 1로 나오더라 하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다 하면 모르는 거고 이거는 아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가령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공학 학생이라면 근데 전자공학 학생인데 이과에서 안 들어와서 문과에서 왔다 하면 그냥 그대로 외우면 돼. 이거 외우고 그다음 뭐예요?
문제 풀면 돼. 그게 우리 이제까지 수능 100분위에서 수능 수리에서 고소 성적을 올렸던 방법이잖아. 그냥 외우면 돼.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라니까요. 지금 맥클리 듀레이션은 할인치의 맥클리 듀레이션 뭐라고? 기자율의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아니 변화. 할인체의 맥클리 듀레이션은 뭐라고? T라고. 이다. 그다음에 할인체의 수정 듀레이션은 대략 뭐라고? T25. T T 제곱. 제곱이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데피니션.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 이상이 없다고 지금 내가 한 이야기야. 서로 한 이야기. 됐나요? 네. 네, 질문 혹시 있나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